네, 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재택 6주차가 되네요. 네, 다들 코로나에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신발은 와일드호스예요. 제가 이 신발을 신고 대관령 선자령에 갔다 와서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우선 걷기 운동을 하는데 꼭 트레일 러닝화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일상화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운동용으로 나온 신발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다 보니 신발이 디자인은 예쁘고 착용감이 좋기는 하지만 사실 장시간 걸었을 때는 발의 피로도와 바로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발의 변형도 일반적인 운동화에 비해 빨리 망가지는 편이겠죠. 러닝화는 운동하기에는 너무 적합한 신발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일상 용도로 신기에는 아무래도 디자인 면에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리고 러닝화는 워낙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 뭐랄까 운동화의 레벨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사실 내 발에 맞는 운동화를 찾기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 역시도 신발에 관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발을 구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신발을 찾으시는 분들이 좋은 신발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도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자 해요. 제가 그래서 트레일 러닝화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사실 종류가 많지 않고 또 디자인 면에서도 일정 부분 좀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성능 면에서도 러닝화에 거의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요즘에 트레일 러닝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신발은 제가 신발을 정 사이즈 260을 신는데 이 신발은 한 사이즈 크게 업해서 신었고요. 트레일 러닝화라서 사실 발에 그 착화감이라는 게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화 용도라서 한 치수 크게 구매를 했고요. 저한테 정말 딱 맞는 그런 신발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저를 도와서 설명을 도와줄 친구는 드래곤볼의 손오공입니다. 이 신발이 검은 신발이라 검은 피규어를 갖고 왔고요. 얘도 아키하바라에서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9,500원? 1,000엔이 안 되는 돈을 주고 샀어요. 이 신발의 외관부터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쉐입이 일반적인 신발과는 살짝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우선 굉장히 두꺼운 미드솔과 아웃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웃솔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가드 형태로 뒤축을 완전히 감싸는 고무로 되어 있고요. 소재는 메쉬 소재인데 사실 메쉬 소재 위에 이렇게 그 고무 코팅으로 마치 두꺼비의 등껍질처럼 딱딱한 고무 형태가 코팅으로 더 씌워져 있고요. 뒤에는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도록 이렇게 힐탭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요 가드예요. 그래, 요 가드가 이제 돌이나 모래나 이런 이물질이 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설포는 보시면 그냥 혓바닥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가 안에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혓바닥이 돌지 않습니다. 내 걸음에 따라서 혓바닥이 돌거나 하지 않는 일체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발끈은 뭐 평범한 신발끈이고요. 그러면 이 신발의 장점과 단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굉장히 좋은 쿠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산에 갔다 와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나이키 리액트 폼이 쓰였고요. 사실 리액트 폼이 이 정도로 두껍게 들어있으니까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호카오네오네의 클리프톤 7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거기서 느껴지는 쿠션감과 상당히 비슷해요. 대신에
이 아웃솔이 상당히 두툼한 아웃솔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아웃솔 덕분에 그렇게 무르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아무래도 호카 오네오네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발이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신발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호카 오네를 훨씬 상회하는 전 기분 좋은 쿠션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조금씩의 모래나 흙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간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장시간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돌 한 톨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신발은 이 가드가 있어서 웬만해서는 돌이나 모래가 들어오지 않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초반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트레일 러닝화가 일반적인 이런 일상화나 러닝화보다 훨씬 타이트해요. 왜냐하면 복잡한 지형, 뭐 돌이나 바위가 많은 산악 지형 같은 데도 이 신발을 신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발목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겠죠. 아무래도 고정성이 일반화보다 훨씬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발목이 항상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상당히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답답하지만 오래 걷다 보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운동하실 경우에 러닝화가 마땅한 걸 찾지 못하겠다 하시면 이런 트레일 러닝화를 선택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점에 이어서 단점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점은 이 아웃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웃솔에 이 요철들이 굉장히 듬성듬성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는 신발들에 비해 마치 축구화의 스파이크 같은 느낌인데 이게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걸을 때 약간 소리가 많이 나요. 저벅저벅 하는 소리가 좀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리액트 폼이 아무래도 좀 무른 형태의 미드솔이다 보니 이렇게 보시면 벌써 주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 신발 한 150km 정도 신고 걸은 것 같아요. 상당히 벌써 주름이 많이 갔어요. 뭐 저는 이런 사용감이 있는 느낌이 전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디자인을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혀 부분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렇게 코팅도 되어 있고요. 나이키 트레일 와일드홀스라고 로고가 쓰여져 있는데 이 바깥으로 고무 코팅도 되어 있고 이 혓바닥이 상당히 두꺼워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신발 신고 대관령 갔을 때 비가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신발이 약간의 방수 기능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방수 기능은 없더군요. 역시 고어텍스가 아니다 보니 이 메쉬 소재가 안에 뭐 별다른 코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의외로 방수 기능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칭찬한 부분인데 이 신발의 가드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드가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어요. 왜냐면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지지력이 없는 이런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 신발이 이렇게 같이 딸려 들어갑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걸 꼭 잡고 신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신발을 신는 버릇이라는 게 그냥 발을 집어넣게 되다 보니 요건 신을 때마다 조금 신경 써가면서 신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걸 설명 안 드렸네요. 중요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평지에서 걸을 땐 저는 굉장히 편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 신발이 트레일 러닝화하다 보니까 실제로 등산할 때 이 신발을 신으면 느낌이 어떨까 좀 궁금해서 하남의 검단산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관령 선자령 쪽을 갔다 왔거든요. 이 신발이 의외로 트레일 러닝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가드 바로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작 이 발 뒤꿈치 끝부분,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시작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 의외로 뒤꿈치가 좀 아팠어요. 물론 제가 약간의 아킬레스 건염이 있기도 합니다만,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저의 체중이 모두 이 발 뒤꿈치로 쏠리게 되는데, 그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당연히 평지를 걸을 땐 하등 문제 없죠. 당연히 쿠션은 요 위쪽에 있으니까 발을 잘 감싸주고 다 좋은데, 오히려 트레일 러닝화인데 발 뒤꿈치 쪽에 끝부분에 쿠션이 없다 보니까 한안검단산이 의외로 자글자글한 돌들이 많아서 올라갈 때 발목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산이더라고요. 근데 이 신발을 신고 갔을 때 끄트머리에는 발 뒤꿈치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트레일 러닝화라고 할 때는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단점이 되겠습니다. 나이키 트레일 라인업에 들어가는 로고가 이렇게 뒤에 있고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봤는데, 트레일 러닝화를 제가 이걸 꼭 추천드린다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이키 페가수스 트레일 2 또는 나이키 줌 테라카이거 이런 트레킹화를 좀 고려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신발들은 이거보다 약간 고가이기도 하고, 또 디자인 면에서 제가 요런 신발을 좀 선호해서 이걸 산 것 뿐인데, 아무래도 트레일 러닝화를 나이키에서 트레일 러닝화를 고려하신다면 그런 신발들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만의 신발 구매 고집이랄까요? 근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아디다스 이거 빈티지 살 때도 사실 오즈이고도 상당히 고민했었고요. 그 다음에 줌 보메로 15를 구매할 때도 사실 뭐 줌 인빈서블이나 뭐 줌 인플로나 줌 인피니티 런이나 이런 라인업들을 사실 고려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조금 숨겨진 히든 아이템들을 찾는 걸 좋아해서 이런 신발들을 구매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키 와일드홀스 7 이라는 신발을 찾아봤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트레일 러닝화가 마음에 들어서 또 구매한 신발이 하나 있습니다. 살로몬 XT 윙스 2라는 신발을 제가 구매했는데, 다음 주에는 그 신발을 리뷰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